틀린 얘기 아닙니다. 다시 이 갑돌이에게로 돌아와 보지요. 갑돌이가 던져서 호수에 파장이 일어난 거 맞습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한 번만 생각해 보죠. 정말 이게 원인이라면 이 원인을 제거하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바로 그 사라예보의 총성이 있었던 바로 그 전날, 즉 1914년 6월 17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의 정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브리엘로 프린치프를 붙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붙잡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안 돼. 너가 쏜 총 한 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지 아느냐? 이건 안 된다. 라고 해서 얘를 말리고 말을 안 들으면 가둬두고 해서 막았다고 합시다. 그럼 1차 세계대전 안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은 그것 때문에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세계사를 전공한 친구들은, 공부한 친구들은 기억이 나지요. 그렇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의 충돌이었고요. 또 식민지들을 둘러싼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의 갈등이었고요. 그렇죠. 이 문제들을 우리가 해소해내지 않는다면, 이 외교적인 문제들을 해소해내지 않는다면 프란츠 페르디난트가 죽건 말건 언젠가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라예보의 총성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의 원인 분석은 표피적이고 계기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계기적인 원인이 아니라, 그렇죠, 보다 더 심층적인 근본 원인에까지 원인 분석이 내려가야만 해결책, 진정한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보지요. 갑돌이가 호수에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다. 다시 말해서 호수에 파장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원인 분석을 하는 사람이라면 호수에 돌을 던졌다가 원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갑돌이가 굳이 돌을 던지지 않아도 지나가던 새가 똥을 싸든 아니면 가랑잎이 하나 낙엽이 떨어지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파장은 일어났을 겁니다. 파장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물이 담겨 있는 겁니다. 호수에. 그리고 그 물이 상온 상태에 있는 거지요. 만약에 이 호수가 시베리아에 있었다면 갑돌이가 돌을 백날 던져도 그렇죠. 안 일어났을 겁니다. 파장은. 때문에 우리는 이쯤 되면 호수에 파장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갑돌이가 돌을 던지기 전에 가서 액체 질소를 부어버리든가.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양수기로 호수 안에 있는 물을 다 빼버리든가. 근본적인 문제까지 들어가야 원인까지 들어가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자, PPT를 보시죠. 사라예보 그 너머를 봐야 합니다. 전쟁은 결코 두 발의 총성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어떤 사태를 일으키게 한 근본이 된 일이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던질 때 단순한 계기적인 원인에 머무르게 된다면 결코 좋은 원인 분석을 할 수 없습니다. 사라예보의 총성은 그저 계기적이고 표피적인 원인일 뿐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총성을 울리지 않게 한다고 해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계기 원인을 가지고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사태를 단순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복잡한 문제들을 자칫 왜곡하는 문제점을 지닐 수 있는 논변이 됩니다. 때문에 원인을 분석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결코 단순한 계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표피를 넘어 계기를 넘어 두 발의 총성을 넘어 그 현상의 기저에 있는 그 밑바닥을 탐사해야 합니다. 그곳은 사건과 문제점과 수많은 비밀들이 보물처럼 널려있는 곳입니다. 결코 그저 배우지 않은 개헤엄으로는 도달하지 못하는 그 해저의 장관은 오랜 숨을 참고 그 고통을 감내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더 많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당장 머릿속으로 답이 안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다 보면 그 고통을 감내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어느 순간 진정한 원인이 눈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저 눈앞에 떠다니는 부유물이나 죽은 물고기의 사체에 만족할 수 없다면 숨을 참고 이 수많은 사건과 이 수많은 현상들의 바닷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 버려진 사건과 사물들이 그 밑바닥에 영롱한 빛을 발하고 진실을 알고자 하는 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익은 전복처럼. 그래서 그 기적까지 가서 근본 원인을 건져 올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해저의 바닥에서 전복을 줍는 해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진정한 원인을 분석하는 글이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많은 사람들이 해결책을 강구합니다. 많은 논의들이 떠다닙니다. 대개 신문을 통해서 또는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는 문제 해결책의 도모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표피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근본적인 원인을 묻는 스스로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답이 다 안 나와도 좋습니다. 답이 더 나오지 않더라도 그 질문을 가진 사람의 글은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글들을 한번 읽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살아있는 글쓰기에서는 좋은 글들을 보면서 글쓰기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 어떤 태도, 또 어떤 방법론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원론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탐사하는 글들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원인 분석을 위한 글들입니다. 자, 먼저 이택광 선생의 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나라의 문화평론에 아주 잘 알려진 필자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삶이 필요하다가 제목이네요. 마드리드와 뉴욕에서 촉발된 분노하라와 점령하라는 요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최근에 쓰여진 글이지요. 여러분들 최근에 월스트리트, 아큐파이 월스트리트의 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숨죽였던 다수의 목소리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다는 점에서 분명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다양한 학자와 전문가가 지적하듯이 이 상황만을 두고 섣부르게 금융자본주의 종언을 단정하는 것은 다소 이른 일이다. 과거에 비춰봐도 이번 국제행동의 날에서 보여준 시위 양상이 특별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대규모 시위대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요구를 표현했던 경우는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런 정치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상황은 1999년에도 있었습니다. 1999년 시애틀에서 WTO 세계 경제강요 회의장 앞에서 벌어졌던 시민들의 전 세계 반세계화를 위한 시민들의 시위는 당시에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했었고